지금 21세기 이제 새로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전산화되어 가고 정보화 되어 간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듯이 지금 이 교육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많은 기기들과 그런 거 소통하려면 결국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네, 사실 다양한 차이가 있고 끈기가 좀 있다라는 게 제 장점인 것 같고요. 지도 교수님이 영어 이름이 지도 교수님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 총 3명이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70명 정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앨리스는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실습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습 플랫폼 앨리스의 대표 김재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캐나다로 갔고 캐나다에서 사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고 그래서 대학교를 컴퓨터 공학을 입학 제안을 받았는데 과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그 경험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산업공학으로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산업공학에 있으면서 제가 인턴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컴퓨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2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영어랑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안 하는 과로 가고 싶었는데 영어랑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야 되는 상태가 돼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실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해서 카이스트에 대학원을 전산학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교 하고 나서 취직을 해서 정말 좋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회사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회사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한국 경험도 해볼 겸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 또 제 지도 교수님이 있으셔서 지도 교수님이 너무 이제 제가 가서 배워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있을 때 박사과정 학생들은 다 조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조교 활동 중에서 기초 프로그래밍 조교 활동을 해야 됐었고 그 기초 프로그래밍 조교 활동에서 굉장히 많은 실습 과제들을 운영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침 또 인공지능 연구실이어서 어떻게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실습 플랫폼에서 나오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 총 3명이, 저 포함해서 3명이 같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겉에 이제 프로덕트 전체에 총괄을 했었고, 다른 분들은 이제 프론트 그리고 백엔드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했고, 저희 교수님도 참여해 주셔서 조언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영어 이름이 앨리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은 A로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E로 시작하는 앨리스고 가상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앨리스라고 지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1900년도에는 산업화를 통한 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21세기 이제 새로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전산화되어 가고 정보화
되어 간다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회가 도달하다 보니 저희가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떻게 좀 더 쉽게 그리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박사 연구원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 외에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직이 이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로 힘들었었던 시기는 2018년도쯤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B2C,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저희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수율이나 이탈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와서 굉장히 고민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기업 교육으로 조금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했고, 기업 교육을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하기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좀 그게 어려웠었고, 그 2018년 시점에 좀 여러 가지 시도가 잘 안 됐다가 기업 교육에서는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높은 이수율과 그리고 실제 임직원의 역량 강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산업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은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이 저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이 운영되는 걸 직접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데 실제로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조교를 할 때도 너무 어려웠고 실제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인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기존 교육의 운영 방식과 시스템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굉장히 교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도 이게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게 필요하더라고 해도 이걸 내가 직접 학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블록을 이제 움직여서 하나의 그 전산학적인 사고를 배우는 부분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 그 외에도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제 IoT 기기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교육 과정도 있고, 좀 더 경시반, 좀 더 심화된 반들은 C라든지 자바, 파이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교육 과정은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좀 더 쉽고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교육을 진행해야 될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답이 한 개도 아닌 교육이 또 환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디바이스들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지컬에서 돌아가는데 또 어떤 데서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블록 코딩 같은 경우도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예전에는 좀 획일화된 교육을 잘 운영하고 교육자 혹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이 좀 운영 노하우들이 생겼는데, 그 운영 노하우들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교육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앨리스에서는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일단 잘 제공하자. 그리고 그 위에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피드백, 자동 피드백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다른 조교분들이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선생님 혼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게, 사람마다 이제 저희가 해보면 이런 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마다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생분들은 쉽게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렵게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블록 코딩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은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차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터널을 좀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긴 터널을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피드백이라든지 학생들끼리 소셜 러닝이라든지 이런 긴 터널을 지나기 위한 다양한 제도나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나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전 산업에 걸쳐서 소프트웨어랑 추가되면서 이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더라도 결국 프로그래밍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과학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렇게 산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통하기 위해서, 글로벌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듯이 수학과 과학을 하면서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결국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저희가 그런 취지를 이제 말씀드릴 때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고, 그 취지는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교육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부족한 교육자로 인해서 또 교육이 평등하지 않게 제공되다 보니까 카이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대학이 그런 교육자에 좀 더 신경 써서 사회에 더 좋은 교육자를 양성하면 할수록 사회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자 양성에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3억을 이제 기부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회사가 빠른 성장을 했고, 그리고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서 충분히 그 기금을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뭐 기부 활동은 당연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기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회 모두가 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맞게끔 매출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익 창출도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또 기부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꿈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는 각 산업을 더 디지털 대전환을 시키고 있어서 더 많은 산업을 다 디지털 대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글로벌로 가서 저희가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쪽에 다양한 이제 인재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교육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인재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쓴 책이 첫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첫 파이썬이라는 책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기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소프트웨어 교육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책을 보면서 그리고 그 책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모바일 폰에서 실행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굉장히 발전시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학업에 이제 여러 가지가 힘드실 텐데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